어떤 사람이 여행용 가방을 들고 계단을 이렇게 이제 내려가요. 아저씨 잠깐만. 지금 아저씨 가방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이걸 들고 지금 전철 탄다는 거예요? 다른 영무원이 순찰을 하다가 그 조심스럽게 열어본 거예요.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의 몸통이 들어있어요. 머리하고 손목 없죠. 그러니까 8토막이에요. 그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pit물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경찰이 역추적에 따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특정을 하고 수사에 딱 나섰는데 가족한테 연락을 해서 차마 잘린 다리 이런 거 못 보여주고 사마귀가 특이하게 있어요. 요만큼만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을 보내줬대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딸 맞다. 대한민국 살인사건 193회 2007년 1월 24일 날 수요일 날인데 15시 30분경이에요. 어떤 영무원이 어떤 사람이 여행용 가방을 힘들게 들고 지하철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그 계단을 이렇게 이제 내려가요. 그 사람한테 쫓아가요. 아저씨 잠깐만요. 지금 아저씨 가방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이걸 들고 지금 전철 탄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돼지고기 40kg 들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지하철 못 타요.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제지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걸 들고 다시 이제 1층으로 올라가요. 그로부터 1시간 후 오후 4시 30분경 다른 영무원이 순찰을 하다가 남자 화장실에 그 장애인 칸 거기 그 구석에서 여행용 가방이 하나 있는 걸 발견해요. 그 조심스럽게 열어본 거예요. 가방 안에는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의 몸통이 들어있어요. 목은 없어요. 그 다음에 손목이 절단된 양팔이에요. 목 부위가 없으니까 얼굴 못 알아보죠. 지문이 또 없지. 근데 유일한 게 있었어요. 가슴이 있는데 이렇게 쪼로록 일자형으로 배열돼 갖고 사마귀가 특이하게 있어요. 특이한 거네요. 그거는 아주 특이하고 이제 혈액형은 당연히 A형으로 나왔습니다. 시신의 위가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사망하자마자 빠른 시간 내에 훼손하고 토막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몸에 특별한 외상 흔적이 없었다.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공격은 머리 쪽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요. 그러면 뭐 질식사라든지 머리를 뭐 두개골을 때려서 사망했든지. 그 다음에 만약에 손은 없어도 이렇게 막았다면 팔 같은 데도 방어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방어은이 없어요. 이건 부지불식간에 공격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죽자마자 실내에서 토막해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가방에 담았다. 이건 면식범 가능성이 많아 보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영무원의 진술은 굉장히 중요해요. 얼굴 받았을 거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이는 한 30대 중반 정도 보이는 남성이라고 그래요. 한 170cm 정도 된다. 까무잡잡한 피부인데 일견 딱 봤을 때 노동자풍이더라. 그리고 조선족이나 그러니까 제중동포 이 사람들 억양이더라.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단서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핏물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얘가 계속 들고 왔으니까 그 경찰이 역추적에 따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300m 정도 가서 끊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산역하고 가까운데 그 인근에 거주하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 많대요. 원곡동이라고 그래요. 원곡동. 근데 문제는 불법 체류자예요. 그 좁은 원룸에 3명, 5명까지 산대요. 그 방 빌려준 사람도 누가 집주인인지 모른대. 그러니까 아마 경찰서에서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진짜 속된 말로 먹같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경찰이 여기서 주목해 본 게 뭐냐면요. 그 가방에 택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건 새 제품이에요. 시신을 담기 위해서 가방을 새로 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조사한 사거리 CCTV 까야겠죠. 쓰레기 봉투하고 여행용 가방을 구입한 남자만 찾으면 돼. 그 인근에 있는 CCTV 까고 이거 까고 이런 식으로 쭉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뒤지다 보니까 24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쓰레기 봉투를 사가는 30대 남성의 CCTV를 확보했어요. 그때 쓰레기 봉투를 또 판 사람이 또 기가 막히게 진술해. 우리는 얼굴만 봐도 그 사람 조선족인가 알아요. 그러다가 또 다시 그 주변 막 뒤지다가 오후 2시 16분경에 여행용 가방 그것도 파는 할인마트 찾았어요. 거기서 또 그 종업원 분 만났는데 이 사람 저 조선족입니다. 우리는 그냥 딱 들으면 알아요. 이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여행 가방 구입하는 CCTV를 확보했어요. 그럼 뭐 게임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을 2개를 갖다 분석합니다. 그랬더니 168에서 한 170 정도로 이렇게 보여요. 검정색 점퍼 입고 베지색 면바지 입은 거 딱 똑같네요. 인상착이 갈색 구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로 그 CCTV에 나온 영상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을 만들어 갖고 전단을 만들어요. 프랭카드도 걸고요. 몽타주도 만들어서 걸고 그러면서 현상금 500 딱 붙였어요. 여태까지 수사한 내용대로라면 이건 조선족일 가능성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날라버릴 수 있잖아요. 공항이라든지 항만 이런 데다가 검문 검색 긴급 검문 검색
실시했어요. 그다음에 매일같이 한 200명 정도 이제 경력 투입해서 안산역에서부터 반경 1km 내에 있는 이제 1700세대 이상 되는 데를 한 집 한 집 일일이 개별 방문해가지고 옥상 방 안에 다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사건 발생 이튿날 출근 시간에 그냥 사글이 나와갖고 안산역 일대에서 그냥 대대적인 단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원곡동 따라 다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사건 발생 6일째 되는 날이에요. 1월 30일 날. 결국은 찾았는데 비닐에 쌓인 이 두 다리가 나왔어요. 다리. 그 다음에 피 묻은 남자의 옷가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망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거주하던 원룸이에요. 그 원룸에 사는 한국인 여성인데 정 씨예요. 그 집 옥상에서 비닐에 쌓여 있는 잘라진 두 다리. 그 다음에 피 묻은 남자의 옷가지가 베란다 쪽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범행 현장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집주인을 허겁지겁 찾아서 이 집 사는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33살 먹은 정 씨다. 이렇게 얘기가 들었고 가족한테 연락을 해서 사마귀 부위 있죠. 5개 쪼르르 있는 거. 요만큼만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을 보내줬대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딸 맞다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요 집주인 정 씨의 시신인 거지. 그것도 극히 세심하게 찍어서 보내셨겠네요. 훼손된 거 신경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을 이제 정밀하게 CSI가 봐서 화장실에서 누미놀 양성 반응 화장실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방 안에는 혈흔이 묻어 있는 칼, 망치 다 나왔네. 그 다음에 베란다에서 피 묻은 남자의 남방하고 바지, 싱크대에서 날이 손상된 칼 세 자루. 그러면 완벽하게 범행하고 거기서 토막한 장소죠. 정씨 집 앞에 있던 쓰레기통을 다 뒤졌어요. 보니까 다 발로 지근지근 밟아갖고 완전히 망가뜨린 사망한 정씨 휴대폰이에요. 그거를 들고 와서 메모리를 복구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장돼 있던 51명의 전화번호를 확보를 했어요. 통화내역. 정 씨하고 그걸 사거리 또 뽑아요. 이때 딱 이제 경찰이 추정한 게 범행은 이 집 안에서 일어났고 또 시정장치 뭐 밖에서 두들겨 부시고 들어온 거 외부 침입한 적이 전혀 없더라는 거야. 그거 봐서는 휴대폰에 들어있는 51명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51명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1월 24일에 알리바이를 다 깨나가요. 다 찾아야겠네요. 그랬더니 하나가 딱 튀어나와요. 지금 사망한 걸로 추정되는 이 여성이 6년 동안 중국 사람 한모 씨라는 한 씨, 그 사람하고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인이었어요? 한 씨하고 정 씨가 2006년 10월 23일 날 한 씨 만나러 중국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2007년 1월 23일 날 귀국했고 1월 24일 날 몸통이 발견돼요. 또 한 씨를 또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한 씨라는 사람은 2006년도에 강제 추방이 됐대요, 우리나라에서. 법제로요. 그리고 이 사망 당시 1월 23일, 24일 이때는 중국에 있었던 게 확실하게 밝혀졌어요. 그럼 이거 그러니까 한 씨는 용의선상에 제외네. 그런 와중에 또 전화도 한 통 받았어요, 경찰이. 뭔 전화를 받아요? 한 씨 동생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있어. 그러니까 중국어로 쓴 전단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전단지 봤는데 그 전단지에 나오는 남자 내가 알 것 같은데요. 그 사람 우리 형하고 사귀던 그 정모 씨라는 그 여자하고 회사 동료 사이였는데 손 씨라고 있는데요. 그 조사 좀 한번 해보시죠. 또 이랬다는 거야. 경찰이 이때부터 한 씨는 배제하고 한 씨하고 한 씨 주변에 있는 친구, 친지 뭐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또 조사를 하고요. 정 씨 친척도 또 경찰이 조사를 해봤어요. 좋겠죠. 그러니까 하나같이 CCTV 나온 사람이 손가라는 35살 먹은 놈으로 축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51명 중에서 손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였을까? 주변 탐문을 다 했더니 한 씨가 6년 동안 사귀다가 강제 출국돼서 쫓겨갔죠. 쫓겨가고 난 이후에 이 정 씨가 또 손 씨하고 사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순식간에 바로 또 치정으로 가기 시작해. 여러모로 볼 때 이 손 씨 이놈이 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씨는 특정을 하고 수사에 딱 나섰는데 아니나 달라 이 손가 이놈이 정 씨의 통장 내역을 살펴봤더니 통장 4개에서 범행 이후에 569만 원이 이제 카드 인출된 게 나와요. 도피 자금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가의 그 휴대폰 번호를 이제 포착을 해가지고 위치 추적을 하는 거예요. 서울로 갔다가 부산도 한번 갔다가 진주 거쳐서 동천으로 왔다가 안산으로 동태살피로 들어와있고 뭐 쭉 한 바퀴 돌았어요. 경찰이 예상 경로를 딱 보니까 이놈이 안산 들어왔다면 현장에 안 올 가능성이 있다. 안산으로 가는 아직 2달이 놔두고 왔잖아. 이 사건 8일째 되는 날 사건 발생. 2월 1일 날 밤 11시 30분경에 지하철 4호선 금정역에서 경찰이 잡았거든요. 그럼 역시 잡아서 물어보니까 그 다리 있는데 가보려고 그랬대요. 방심하고 갔네요.
이 사건을 보면은요, 피해자 정 씨 돌아가신 여성분은 부산에 있는 한 봉제 공장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대요. 그러다가 1년 전에 이제 안산으로 올라와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조립 공장 여성분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 중국인 한 씨, 전 애인이죠. 이 사람하고 한 6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한 씨가 안산으로 올라오니까 이 여성도 부산에서 한 씨 따라서 안산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송가 얘는 97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안산하고 구로 이쪽 부근에서 근무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씨가 쫓겨났잖아, 불법행위로. 때는 이때다 그러고 손 씨한테 접근을 했는데 한 6년 사귀었으니까 정 씨가 당연히 노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 씨가 무슨 마음을 먹은 욕회를 해버렸어. 그 바람에 이제 사귀게 된 거야. 그럼 사귀면 한 씨는 잊어야지 맞는데 뜬금없이 정 씨가 90일짜리 비자를 받아갖고 칭따오로 가버렸단 말이야. 네. 그리고 돌아왔어 그거. 네. 돌아왔으니까 이놈 입장에서는 궁금했겠지. 한 씨 만나고 뭐하고 왔는지. 그 아침에 일찍 같이 가는 모양이야. 네. 정 씨한테. 네. 딱 거기 집에 갔더니 아니 정 씨가 다른 남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집안에서. 좋지 않게 표현하면 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둘이. 네. 거기서 자기가 꼭지가 돌았다. 어. 그래서 그 남자를 뒤지게 두들겨 팼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를 내쫓고 그 다음에 너 왜 한 씨한테 또 만나러 갔어? 그럼 나는 그동안 뭐였어? 한 씨나 나나 우습게 보고 그 남자는 뭐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야. 그러다가 다투게 됐고 뭐 그 여자가 저 좀 가라앉히려고 술상도 차려줬다고 그래요. 네. 그 술 한잔 먹으면서도 그게 계속 그 얘기가 안 돼서 화가 나가지고 먼저 목을 졸랐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이고 나니까 아 이거 발각되면 큰일 나겠다. 네. 그래서 화장실로 데려가서 생선 자르는 크고 무거운 칼로 내리쳐서 시신을 훼손했다. 이제 이렇게 진술을 해요. 이제 내가 볼 때는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지가 내연관계 이제 대치됐다는 거를 숨기고 싶어서 그렇게 거짓말했던 것 같고. 그게 하나고. 그리고 송가 이놈은 중국에 지 아내하고 아이까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저 도망 댕길 때 한 8일 동안 도망 댕길 때요. 그 저 내연 여성도 있었어요. 그러면 치정 관계 그거 저 따지는 하고 주겠다 그러면 통장 4개에서 1,000만 원 가량의 돈 인출할 수 있어요? 아까 카드에서도 500몇만 원 뽑아가. 이거 봐서 이건 내가 볼 때는 재산 목적인 겁니다. 재산. 오를 노리고 한 것 같은데 저도. 2007년 2월 2일 날 현장 검증했거든요. 한국말 일체 말 안 해요. 다 알아들으면서도. 근데 이제 한국말 뭐 죄송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거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찾은 게 뭐예요? 몸통이죠. 몸통 찾았죠. 2다리 차였죠. 예. 머리하고 손목 없죠.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8토막이에요. 머리, 양손, 네. 그다음에 양팔. 네. 그다음에 몸통 양다리란 말이에요. 그럼 8토막인데 몸통하고 양팔은 안산역에서 발견됐죠. 가방 속에서. 근데 2다리는 원룸 옥상에서 발견했죠. 원룸. 그럼 머리하고 손. 요거는 발견 못했잖아요. 머리하고 양손은 인근에 있는 야산에 묻었는데 그 야산의 또 정확한 위치는 모른대. 주변 가서 경사들 전체 또 엄청 찌르고 다녔어. 그러다가 2007년 2월 4일 날 그 야산 그 인근 거기서 한 40분 만에 정씨 머리 발견했어요. 본인의 원룸에서 한 1km 떨어져 있는. 근데 손은 여전히 못 찾았어요. 손은. 판결은 어떻게 나요? 무기징역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상고하고 그래갖고 결국 2008년 2월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범행 수법에 비추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유족한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아무것도 없었겠지. 이렇게 가면서 이제 판결을 했어요. 오늘은 안산역 토막살인 사건 193회 잘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